이게 재미난 뉴스가 지난주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MQ-9이라고 하는 그 무인 정찰기인데요. 네네네, 유명한 거죠. 이게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그 이란 그 솔레이마니 그 양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이란도 아닌데 어디를 이라크를 방문했던가 그랬는데 거기를 맞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쏴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무기가 뭐 아주 엄청난 거였고 올해 3월 초에 한국에도 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북한 뭐 지도부를 뭐 참수 작전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추락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있다가 추락을 했어요. 이거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이 MQ-9 리퍼가 그 미국 영화들 있죠. 액션 영화들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막 등장해서 미사일 빡 쏴가지고 막 갖고 그런 거로 나와요. 굉장히 무섭죠. 그 무인기니까. 조종하면서. 네네네. 미국이 이라크나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 무인기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히 민간인들을 많이 죽였죠. 예를 들면 결혼식장을 폭격한다든가, 오폭한다든가. 이건 더 착각하기 쉽거든요. 조종사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멀리서 화면으로 그냥 보는 거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오폭을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미국이 자기들이 이제 조종사의 어떤 손실 없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휘저었었죠. 중동이나 이런 제3세계 나라들을. 근데 러시아를 그렇게 상대하면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휘저을 수 있는 것은 국방력이 좀 떨어지는 나라들, 쉽게 하면 대공무기라든가 레이더라든가 뭐 이런 공군력 같은 게 취약한 나라들한테는 이게 이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데 근데 러시아 같이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군사 강국의 경우에는 이런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난쳤죠. 이게 딱 걸린 거고 러시아 공군기가 출격해서 뭐 부딪혔든지 뭐 격추시켰든지 뭐 이제 해서 추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은 못하고 간접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원이 바로 정찰 지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인 정찰 능력이 없거든요. 뭐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무인기가 있습니까? 뭐 이제 주긴 줬죠. 근데 수준 높은 비행기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찰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까지 그 위성까지 썼었죠. 러시아군 동향을 하려고. 근데 머스크가 나와버렸어요. 안 한다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머스크랑 또 미국 정부랑 또 붙었잖아요. 지금 머스크해졌겠네요. 네, 머스크해졌죠. 그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어쨌든 딱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러시아군들이 모여 있어. 거기를 쳐. 미국 애들도 이제 들어가 있지만 미국 사람들도 그 표적을 알려주는 협정을 맺었다. 그거는 저도 뉴스에 봤거든요. 이게 그런 거군요. 그런 정찰을 해서 표적을 알려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정찰기를 그대로 놔두면 피해가 곧바로 러시아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정찰한 결과를 우크라이나한테 알려줘서 타격을 하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바로 출격을 해서 떨어뜨린 거죠. 뭐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 진짜 부딪혔을 수도 있고 뭐 프로펠러에 부딪혔다, 뭐 기름을 뿌렸다, 그래서 추락했다는 등등등 이유로 이제 제낀 거죠. 그 미국이 이 무인기로 재미를 못 본 데가 이제 러시아 지금 재미를 못 봤지만 이란에서도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거기도 한번 해가지고 한번 착륙시켰죠 한번 이란도. 이란은 아예 전파를 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해킹을 한 거죠. 해킹을 해서 착륙을 시켜가지고 그걸 토대로 자기네가 무인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도 중동에서 상당한 정도의 군사 강국이죠. 미사일도 있고 자체로 뭐 잠수함, 비행기 이런 거 만드는 나라들란 말입니다. 그런 나라들한테 잘 안 먹힌다는 겁니다. 무인기가. 그런 게 없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 스레빠 신고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무인기 무섭죠. 하늘에서 날아와서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결혼식장에 폭파시켜가지고 거기에 있다고 그 테러범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하면서 죽고 막 그것도 오복이고 오폭이고. 그러니까 잘못 전달된 정보.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무인기 들이밀기 좀 어렵겠죠 이러면. 그러겠네요. 사실 제가 이걸 보고 이 무인기의 심리를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랬는데 이제 무인기이기 때문에. 그 조종하는 애는 이제 좀 놀랐겠죠. 와서 이렇게 추락시켰으면. 제가 아주 신기하게 또 본 것은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미국이랑 러시아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발표가 더 신기해요. 미국이 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가만 안 있겠다. 그랬는데
고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거는 진짜 꼬리를 너무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미국이 왜 이러죠? 미국이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시는데. 사실 미국의 이제 군사적 패권이 추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인데 미국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약화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계속. 예. 언제부터 그랬냐면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이후부터 미국이 육상전 콤플렉스가 생겼어요. 예. 육상전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피해를 봐서. 그러니까 지상전. 지상전.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막 군대 만든 지 얼마 안 된 애들 있잖아요. 북쪽은 자기들은 세계 초강대국이고. 근데 지상전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예요. 공중전 이런 거야 뭐 이제 북쪽은 공군이 없었으니까 거의 이제 완전히 일방적 우세였지만 지상전은 엄청 고전을 한 거예요. 많이 죽었죠. 많이 죽고 다치고. 그 베트남전에서 또 한 번 당했습니다. 그 두 번을 당하고 나서 미국 이 군사 집단이 군대가 지상전, 육상전을 기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전쟁 방식이 틀려지는데 예를 들면 공습부터 때립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상륙작전 먼저 안 해요. 공습부터 해서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 이라크 전쟁할 때 이라크 전쟁이 그런 거죠. 엄청나게 미사일 쏟아붓고. 게다가 이라크 내부의 어떤 첩자들을 이제 키우고 막 이래서 정보를 다 빼내요. 방목망 같은 거, 레이더 기지, 그리고 뭐 대공 미사일 같은 거, 그걸 다 부숴요. 미리 싹 부숴가지고 들어와도 전혀 저항이 없을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무혈입성 비슷하게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약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라크든 이란이든 이제 그런 식으로 칩니다. 공군으로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가서 이렇게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는데 점령하고 있으려면 이제 지상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라파 신고 와서 막 총 쏘는 애들이 있어. 그 게릴라들. 소총도 뭐 아주 후진 거고 쓰레빠 신고 진짜 싸우는데 결국 거기서 쫓겨나왔지 않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상전을 견디기 어렵구나. 그만큼 지상전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으면 완전히 장악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공군으로 쑥대밭을 만드는 것은 일시적 점령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요. 장기 점령을 하려면 결국 지상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역량이 되게 취약해져 있습니다. 미군이 지금. 병사 모집도 잘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너무 병사 모집이 안 돼서 몸무게 제한을 풀었더라고요. 원래 몸무게 제한이 있었는데. 있었죠. 이런 애들은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애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막 이런데 트위터나 이런데 조롱. 저희들이 가면 뭘 하려고. 저는 그것까지는 봤는데,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무조건 다 받는다. 이것까지는 봤는데. 받아주고 그다음에 저항력증 받아주고. 네, 저항력. 그러니까는 그 주한미군 온 애들도 질이 떨어지죠. 질이 떨어지고 막 택시 타고 폭행하고.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지금 이 작전을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작전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병사들을 모아놓고 작전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 하나씩 채워놓고 지휘관이 뒤에서 게임 다뤄주시. 너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줘야 움직이지. 작전을 짜서 들여보내서 독자적으로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심각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군이 원래 약물을 금지했었습니다. 약물 복용을. 왜냐하면 전쟁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풀었죠. 이라크전 하면서. 왜냐하면 약물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자살자도 많고 뭐 싸움을 못 하니까 약물을 허용했어요. 약물을 허용한 다음에 그게 민간인 사살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약물 먹고 나서 이제 오바된 상태에서 환각도 보고 이러니까 민간인 막 쏴 죽이고 그러는 거죠. 아부그라이브 뭐 이제 교도소에서의 학대 사건도 약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약물을 많이 복용한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그러니까, 완전 뭐 다 마약 집단이네요, 그냥. 그러니까 약물 없이 전쟁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이 군대의 질이 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육군 쪽이.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한 무슨 권위 있는 기관에서 측정한 거에서도 미국이 군사력이 해군 정도만 조금 쓸만하고 나머지는 형편없다. 뭐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 군사 강국과의 정면 대결은 불가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약소국 같은 경우에도 점령 자체를 유지하기가 힘든데 러시아 같은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군으로 초토화시킨 다음에 점령하기도 힘들 거고 뭐 점령한 이후에는 더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군사 강국과는 싸움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핵무장국가는 더더욱 상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에 계속 쳐들어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핵무기 없을 때. 네네네.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쳐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유, 갔으면 그때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핵 가지기 전에 저놈들이. 그래서 생각할 때 그때 왜 못 들어갔냐면 이 지상전에 대한 걱정 때문이에요. 핵이 없을 때도 이게 지상전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니까 공군으로 쓸어버릴 자신이 있는데 결국 다 점령해야 되는데 미국 군들 교범에 나오거든요. 지구상에서 가장 산악전을 잘하는 군대라고. 북한이요? 북쪽 군대가. 실제로 한국전쟁 때도 산악전에서 당한 거란 말이에요. 주로. 산이 엄청나게 많고 한국은 지형상.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걱정이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저기를 아프간처럼 점령하고선 지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그런 게 있군요. 그러면서 우려하고 아유 안 하다가 핵까지 가지게 되니까 이제 아이고야 그때라도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 러시아하고의 그 전면 전쟁 같은 거는 거의 뭐 어렵다. 핵무장 국가고 군사력이 상당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군대로서 자기의 어떤 요구를 들이밀 수 있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예.